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 부채꼴의 호일 넓이 공식까지 했고 이제 문제 한번 좀 몇 개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그래서 지금 부채꼴 한 김에 필수의 7번을 먼저 볼 건데 필수의 7번 관련해서 이거 볼게. 필수의 7번 관련해서 이 부채꼴의 면적의 최대값 그러니까 뭐냐면 예시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둘레가 일정할 때 둘레가 일정할 때 면적의 최대값이죠. 면적의 맥심. 요 문제 관련한 거. 지금 필수의 7번을 볼 건데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면적의 최대값하고 그때 중심각의 크기 구하시 이 문제야. 요거 관련해서 내가 하나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둘레가 일정하잖아. 둘레가 일정한데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중심각이 고정이야. 세타가 얼마냐면 2일 때야. 2일 때. 이게 재작년 승인 문제지. 재작년 승인 문제인데 이걸 알고 있으면 1초 문제였지. 단답식 문제였는데 둘레가 일정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지름 아래로 잡고 요 길을 L이라고 잡았을 때 둘레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요 얘도 R이니까 2R 더하기 L이 어떤 K로 일정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둘레가 일정할 때 이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중심각이 2일 때야. 여기 2라고 하는 거는 실수 2니까 대략 60분법으로 하면 얼마일까? 57을 두 번 더해봐. 114도겠지. 그러니까 부채꼴이 둘레가 일정할 때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대략 한 114도가 되는 거야. 중심각이. 이런 부채꼴이라는 얘기야.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걸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이건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둘레가 일정할 때. 이거 증명을 해볼까? 증명을 해볼게. 왜? 얘가 지금 K로 일정할 때 면적 한번 볼게. 면적 구하는 공식. 면적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지? 2분의 1의 R제곱 세타 그거 하고 2분의 1의 RL 두 개 있었지? 그럼 여기서는 얘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2분의 1의 R 곱하기 L 요 공식을 쓸 거야 내가 지금 현재.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R 곱하기 L 대신에 얘 집어넣는 게 K-2R이지. K-2R이지. 그럼 얘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얘부터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의 R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 뭐가 되지? 2분의 KR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이차함수 문제야. 이차함수 문제. 표준할 건데 마이너스 R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K R 그 다음 반의 제곱이니까 반의 제곱하면 반하면은 4분의 K 제곱하면은 16분의 K 제곱 이게 될 거고 플러스 16분의 K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뭐가 됐든 간에 여기 뭐냐면 R 마이너스 4분의 K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맞지? 그럼 봐봐.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다? 최대가 되는 순간은 R이 얼마일 때? 4분의 K일 때야. 그러면 R 대신 4분의 K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L은 어떻게 되니? 그때 L은 뭐냐면 K-2R이니까 얘는 K 빼기 2분의 K가 돼가지고 2분의 K가 되지. K는 2분의 K가 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심각 세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니? 여기. 그럼 여기서 중심각 세타는 우리가 이 공식 있잖아요. L은 뭐였어? R 곱하기 세타지. 그래서 세타는 R분의 L이야. 그러면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얼마? B가 된다는 거야. 항상 중심각은 이루기 그냥 고정이 돼 있어. 최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증명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결과 내고 있으면 상당히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 필수의 7번을 봤을 때 막 이렇게 이차함수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봐봐. 필수의 7번을 보면 지금 뭐냐면 둘레의 길이가 8이야. 둘레가 8이지. 둘레가 8짜리야. 중심각의 크기하고 최대값을 구하라. 중심각은 이미 알고 있어. 얼마? 세타가 2일 때지. 세타 2잖아. 그렇지? 세타가 2일 때고 세타가 지금 2가 된다는 얘기는
세타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이 호의 길이가 얼마나 되겠지? 이 L이 2R이라는 얘기잖아. 우리 요 호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그렇지? 이거는 이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둘레 길이가 8이니까 2R 더하기 L이 8인 거 알고 있어. 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렇지? 지금 문제가 최대 넓이하고 최대 넓이하고 중심과 크기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최대 면적은 뭐가 되지? 2분의 1의 R 곱하기 L인데 2R 대신에 L 집어넣으면 L이 얼마인 거야? L 2R 대신에 L 2L 하니까 L은 4가 되고 여기서 R은 2가 되겠지. 대입하면 2분의 1 얘는 2 곱하기 4니까 정답은 4. 바로 나오지? 정답 4고 중심각은 2가 된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이런 거 있잖아. 집에서 한번 해봐. 이거. 그 다음 해볼까? 확인 체크 182만 원 해볼래? 182만 원. 나만 하니까 너 줄지. 182만. 182. 다음 페이지. 공 때리고 있어. 182만 원 한번 해봅시다. 코드법을 60분법으로 하면 볼까? 나왔네. 몇 번이네? 5번 나왔어. 그냥 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파이는 180이잖아. 여기다 18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데? 파이에다가 파이는 180이라고 했잖아. 180 넣었을 때 같은 집만 확인하고 하면 되잖아. 뭐 어려운 거지. 파이가 파이 라디안이 180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 그럼 걔를 중심으로 다 푼다고 그랬어. 낯선 게 나오면 비례식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필수예제 6번은 숙제를 한번 해보고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투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게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하고 넓이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암기해야 돼. 내시인 거 알려준 얘가 잘 나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쪽 한번 가볼까? 연습 문제 쪽. 이 173번 이런 거지.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 플렉스 대칭이더라. y 플렉스 대칭 그려봐. 어떤 모양일 때 걔가 되는지.
항상 봐봐. 문제 부합한 얘기 그림 그려봐. 그렇지. y까지 대칭하면 그러면 두 각 어떻게 해야 돼? 더하면 90도가 나온다는 승리겠지? 그걸 이용할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문제가 지금 뭐로 주어졌지?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주어졌잖아. 0에서 3분의 2 파이. 문제에서 호도법으로 주어지면 답도 호도법으로 해야 돼. 일종의 약속같이 돼 있으니까 나는 뭐 몇 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반드시 호도법으로 이제 실행해야 돼. 그럼 봐봐. 실어줘 볼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3세타를 나타내는 공경하고 그 다음 세타를 나타내는 공경 요게 y를 x를 친 거기 때문에 그럼 두 각을 어떻게 해야 돼? 더했을 때 예쁘다고. 더하면 4세타잖아. 얘가 몇 도가 나와줘야 돼? 90도가 나온다는 성질이지. 90도라고 쓰면 안 되겠지? 우리가 90도는 호도법으로 쓰면 얼마? 2분의 8이가 나온다는 성질이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뭐가 붙이자고? 2n 파이만 붙여주자고. 이게 바로 상행수도 N이잖아. 그치?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지. 두 개씩이 나와줘야지. 첫 번째. 그러면 양변은 4로 나누면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4로 나눴어? 그럼 여기 2분의 n의 파이 이게 될 것이고 여기 2분 4로 나눴으니까 8분의 파이 이게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n은 정수란 말이야. 정수면서 지금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0에서 3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3분의 2파이는 몇 도지? 120도? 120도? 그러면 요 사이 있는 각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n이 0일 때 가능하니? n이 0일 때 가능하지? 그치? n이 0이 되면은 얘 날아갈 것이고 세타가 얼마나 돼?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는 요 사이에 있잖아.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얼마가 되겠어? n이 1이 되면은 2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를 더할 거니까. 근데 8분의 얼마가 되지? 8분의 5파이가 되지. 세타는 8분의 5파이가 돼. 얘도 요 사이에 있니? 8분의 5파이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볼게. 180 집어넣어봐. 180. 그럼 8분의 5 곱하기 180. 826. 딱 더. 요 사이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120도 8. 22.5. 이 사이에 있네. 그렇지. 아슬아슬하게 이 사이에 있네. 그렇지. 얘 22.5를 5 곱하면 그렇지. 120도 찾지. 그러니까 8분의 5파이도 해당상인데 이거 두 개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뜻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정의 이제 삼각함수 정의로 넘어왔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일반각과 호도법 배웠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 정의를 배우는데 우리 중학교 때 삼각 B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약간 좀 매칭을 한번 해봐. 중학교 때는 삼각함수를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삼각 B를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 직각삼각 전제 조건은 직각삼각형이었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A, B, C라고 적었을 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야. 길이의 비.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총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겠어. 내가 이 각을 세타로 잡아볼게. 세타로 잡을 건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는 직각삼각, 전제 조건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서 이제 두 변의 길이의 비야. 두 변의 길이의 비인데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상정할 수 있는 거는 총 몇 가지? 6가지 나오겠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C분의 B 가능하고 그 다음에 C분의 A 가능하고 그 다음에 A분의 B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역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C분의 B 가능하고 그 다음에 C분의 A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분의 B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의 역수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B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C 그 다음에 B분의 A. 요 6가지가 총 가능해? 총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6가지인데 이 중에서 3가지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지. 그렇지? 그래서 이 C분의 B, 이런 분의 이런 뭐라고 하죠 우리가? 1세타로 잡았을 때 사인의 정의지? 정의니까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왜 사인의 정의가 저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왜 틀릴 수 없는 거야? 정의니까. 그 다음에 A, C분의 B잖아. 이놈분의 이놈은 뭐라고 해? 코사인이라고 하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지? A분의 B. 이놈분의 이놈은 뭐라고 해? 탄젠트의 정의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이 중학교 때 3개 배웠고 이놈들의 역수지 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언제 배우냐면은 미적분에서 배워. 원래 예전에는 이게 수원에 있었단 말이야. 수원에 있었던 내용인데 얘가 뒤로 넘어가 버렸어. 어차피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이런 데 정의를 한번 간단히 적어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코시컨트라고 해요. 코시컨트 줄여서 CSC 코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의 역수지?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그 다음에 얘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 이렇게 이름 붙인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알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코가 없는 거는 코가 생기고, 코가 있는 거는 코가 없어져. 이렇게 거꾸로 가지. 그치? 코사인과 사인, 코의 의미. 이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배워야 될 내용이라서 지금 할 때 그냥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정이니까.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인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삼각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왜냐면은 우리 중등에서는 이 각도 세타가 0도에서 180도 사이지. 아무리 커도 그렇잖아. 삼각형에서만 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는 뭐 사인에 720도 이런 거 구경할 수가 없었잖아 애초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지.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하면서 했잖아. 뭐 사인 마이너스 뭐 360도, 370도 막 이런 것도 했는데, 음역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의 방식으로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정의를 새로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고,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는 단위 원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 묘한 원이 있어. 단위 원이야. 삼각함수의 정의는 단위 원에서 출발한다. 반지름의 R자리. 그랬을 때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필요한 점이 있지. 필요한 점이 x, y라는 점이야. 얘가 시초선이고, 이게 바로 동경이 되는 거지. 그때의 각도를 세타라고 잡았어. 여기에서 이제 정의가 나오는 거지. 사인 세타의 정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정의,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튀어나와.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니까 우리가 토를 낼 수 없는데,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뭐냐면,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야.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여기서 이게 정의니까 우리가 토를 낼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정의 내린 이 세 개를 유심히 관찰해보잖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삼각비하고 좀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야.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 x축에다 수선해만 내리면 직각삼각대 만들어지지. 직각삼각대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기존에 이 길이는 r인 거 이미 알고 있어.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게 y가 될 거지. 이 길이가 지금 현재 x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삼각비하고 일치하지. 사인의 정의는 뭔데? 사인의 정의는 보게너가 직각. 이렇게 하는 게 사인의 정의였잖아. 일치하지. 코사인의 정의는 이놈분의 이놈. 일치하지. 우리 탄젠트의 정의 이놈분의 이놈. 일치하지. 그래서 물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정의 방식하고 다르긴 하지만 뭔가 상통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답변한 공식을 배울 건데, 그때 실제로 많이 써.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다가 부를 입혀서 구하는 방식, 그걸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거지. 중등에서 배웠던 이 삼각비하고 전혀 무관한 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여기 정의니까 이거 토를 낼 수 없어. 그럼 봐, 여기서 내가 추가로 할 얘기는 뭐냐면, 이 사인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반지름은 항상 고정이 된 애잖아요. 반지름 고정이 됐으니까 사인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얘는 뭐와 관련이냐면 y좌표와 관련이 있어. 누가 사인이 뭐냐 물어보면은 한 단어로 y좌표. 코사인은 얘는 어차피 고정된 데니까 x좌표까지. 코사인은 x좌표야. 그럼 탄젠트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x분의 y 뭐라고 해?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에 해당해. 동경의 기울기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빨간 글씨로 쓴 요 세 개가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를 결정하지. 왜냐면 봐봐, 어차피 이 반지름 r은 항상 양수인 애잖아. 사인의 부는 누가 결정해? 얘가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 y좌표가 양수면 사인도 양수인 거야. y좌표가 음수면 사인도 음수인 거고. 코사인은 x좌표와 관련했지. 얘가 어차피 항상 양수니까 요 놈의 부호는 얘가 결정해. x좌표가 양수면, 이쪽에 있으면. P점이 여기 어딘가에 떨어지면은 코사인 항상 양수라는 얘기야. x좌표가 양수니까. 요 언저리에 P점이 있으면 x좌표가 음수니까
코사인도 항상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 다음에 탄젠트를 기울기와 관련했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P점이 여기 위치하면 직선이 요거지. 동경이 요거잖아. 기울기 함수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기울기가 결정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P점이 만약에 여기가 생겼어. 그러면 요 직선이 만들어지고 동경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기울기 음수잖아. 탄젠트 값이 음수가 나오겠지. 알겠니? 그래서 그 부호를 한번 여기 정확히 적어보면 1,4분면은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양수야. 모두 양수야. 모두 양수. 올. 모두 양수지? 그 다음에 여기 2, 4분면 볼게. P점이 여기 2, 4분면 어딘가 위치해. Y좌표 양수지? X좌표 음수지? 기울기 음수지? 여긴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지? 2, 4분면 사인만 양수겠지? 그렇잖아. P점이 여기 위치한다고 생각해봐. Y좌표 양수잖아. 위에 있으니까. 양수, X좌표 음수지. 기울기, 이 동경의 기울기 음수니까 음수지. 그럼 3, 4분면에 위치할 때 누가 양수일까? Y좌표 음수지. X좌표도 음수지. 기울기만 양수네.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 되죠. 양수지. 이때는 탄젠트가 양수야. 그 다음에 4, 4분면에 있을 때는 먼저 사인 양수니? 아니지. 아래 있잖아. X좌표. 얘가 양수지. 그러니까 이때는 코사인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 탄젠트는 요 기울기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국민 두 문자가 등장하지. 옛날에 이게 바로 뭐였냐면 중졸과 고졸을 나누는 두 문자지. 중졸이냐 고졸이냐. 이거를 모르면 중졸. 이걸 알면은 고졸 막 이랬잖아. 여기서 올사탐구 나오지. 두 문자. 올. 싸. 탐구. 그래서 삼각형의 부호 올사탐구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 삼각형의 부호까지 했어. 그래서 거기 봐봐. 그 140페이지 볼까? 140페이지 보면 저 위에 뭐가 나와 있니? 삼각형들 저게 나와 있지? 정의는 뭐 받아들여야 돼. 토를 날 수가 없어. 정의가 왜 이런가요? 이럴 수 없는 거지. 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그거에 입각해서 등장한 게 그 밑에 있는 삼각함수 부호였지. 부호 뭘 기억하자? 두 문자 올사탐구. 1, 4분면 모두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그 옆에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중등 때 배웠던 거야. 삼각 B, 삼각 B하고 특수각의 삼각 B 이런 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고등학교 때 많이 써먹으니까 뭐 예를 들어 사인 30도 이 값을 못 구해. 그럼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코사인 60도 이런 거 딱 나와줘야 돼. 특수각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 나중에 혹시 뭐 이제 대학을 공대 쪽 학생들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삼각함수는 대학 가도 계속 나와. 그래서 대학 간 애들 좀 많았는데 대학 가도 이제 중간 기말 보잖아. 나한테 꼭 이게 질문이 와 그때 까먹어가지고 지수로고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 근데 공대 가면은 삼각함수를 계속 해야 돼.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서도 고생한다는 거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실용 학문에 가까운 게 바로 삼각비예요. 삼각함수.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와. 공대 가면은 상당히 있어. 이제 볼게. 필수는 8번 방법. 근데 뭐 끝날 때 되면은 나한테 좀 알아서 알려줘.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 무한정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끝날 때 되면 너한테 알아서. 시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 지금 6시 반? 시간 많이 남았네. 아 오늘 시험을 안 봐서 그렇구나. 그럼 적당히 한 다음에 오늘 좀 숙제할 시간 줄 테니까. 오늘 너무 지쳤으니까. 목표 준들 어디까지 할까? 수업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매달리면
이제 어디까지? 너에게 봐. 여기까지? 실제 11번까지 할까? 필수를 사용 볼게. 다음 시계값을 구하네. 그럼 봐봐. 정의로 풀 거야. 이거 해봐. 우리가 정의로 푸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정의 방식 볼게. 원점과 1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동경 OP. 그러면은 볼게. 지금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라는 점은 어디 찍혀? 여기 음수면서 음수니까 여기 어딘가 찍히겠지. 그치? 여기 어딘가가 바로 B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정의를 이용할 건데 원의 반지름이 얼마가 될까? 요게 마이너스, 요게 5고 길이가 요게 12잖아. 피타고라스 5 대 12대 13이지.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이 13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반지름이 13이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각각을 먼저 구해볼게. 동경이 여기 위치한다는 거야. 그럼 각도는 항상 어디서부터 된다? 여기 10초선부터. 여기서부터 요 각이지. 요각. 각도는 항상 10초선부터 돼야 돼. 요 각이 바로 뭐냐면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문제가 어떻게 됐지? 원점과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고 했어. 세타는 여기서부터 된 요각이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사인 세타부터 미리 구해놓을게. 사인 세타의 정의 뭐였지? 반지름 분의 13분의 사인은 y좌표였지. 얼마? 마이너스 10. 맞지? 그 다음 이번에 코사인도 한번 해볼까? 코사인 세타 반지름 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탄젠트의 정의 뭐였지?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5분의 12. 다 구해놨지. 이게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구해놨어. 1번 봅시다. 1번에 코사인 빼기 사인을 구하시오. 얘에서 얘를 빼래. 그러면 13분의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3에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분의 24지. 대입만 해주자고. 여기 13 되고 사인 세타 얼마? 마이너스 13분의 12. 탄젠트는 5분의 12. 유등분의 24. 약분만 잘해주면 될 것 같고, 약분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약분은 2지. 둘 잡으면 5를 곱하면 5를 곱하면 10이 될 거예요. 12가 되겠네. 그래서 9는 음수고 마이너스 6분의 5겠네.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 세타가 4분의 3파일 때 루트 1. 그럼 4분의 3파이 우선 동경으로 표시해볼까? 4분의 3파이 몇 도지? 우리 얘가 친숙한 60분포라면 180 집어넣었어. 그러면 4분의 3에다가 180을 곱하면 지금 얘가 45도잖아. 약분하면 145도지. 그러니까 얘는 세타가 우리가 얘가 몇 도냐면 140, 60도분의 145도야. 그러면 우리가 135. 그러면 요 각이 어디 찍히냐면은 단위문을 그렸을 때 135도니까 90에서 45도가 딱 여기 찍히겠지. 요게 135도가 되는 요 지점이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요거일 때 요 각이 세타인 거야. 요 각이 세타. 그럴 때 답을 구하시오 이러면 되지. 근데 반지름을 굳이 뭐 알로 잡을 필요 있어. 말로 잡아도 돼. 알로 잡아도 되는데 우리가 반지름을 그냥 1로 잡아도 돼. 어차피 지금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정의를 굳이 이용하자면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찍어내면 되는데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요 점의 좌표 여기가 지금 135도라는 얘기, 여기가 45도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1로 내가 잡아볼게. 반지름. 그러면은 요 길이는 뭐야? 그래서 직각삼각형 안 되냐? 요거는 1대 루트 2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얘를 루트 2로 나눠.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루트 2분의 1. 그래서 요거는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정의가 우리가 뭐냐면 실제로 풀 때는 정의 방식을 잘 안 써. 지금 우리가 정의를 배웠으니까 정의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지. 실제로 풀 때는 우리 삼각비하고 부호를 익히는 방법이 훨씬 쉬워. 지금 얘도 뭐냐면 좌표를 찍었잖아.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x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 y 좌표는 양수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찍히겠지. 내가 반지름을 R로 안 잡고 1로 잡은 이유가 어차피 R은 약분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사인 색깔 갖고 볼게. 사인의 정의 뭐였지?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구했는데 반지름 1로 잡았잖아. 그래서 내가 반지름 사인은 y좌표라고 얘기한 거야. 사인은 y좌표니까 얼마? 루트 2분의 즉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은 x좌표라고 했지.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 다음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지. 이 놈분의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세개 다 보였어. 그런 다음에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이제 대입만 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대입은 너희들 한번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내가 정의를 했잖아. 실전적인 고등학생들이 푸는 방식을 한번 알려줄게. 이거는 정의로 이렇게 구했는데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걸 이렇게 푼다고.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에다가 그 다음에 부호만 입혀. 올사탐구. 이걸로 그냥 끝낸다는 얘기야. 봐봐. 내가 밑에 있는 예를 하나 가져갈게. 192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 건데 누가 이렇게 정의로 푸냐고. 왜 우리가 정의를 배웠으니까 해보는 거고.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할 때는 192번 같은 거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 봐봐. 원점과 루트 3,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 점을 찍어. 봐봐. 루트 3, 마이너스 1의 좌표는 어떻게 되지?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요 점이지. 그지?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는 항상 x축에 수선의 발 내려. x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y축이 아니야. x축이다. 그러면 지금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잖아. 요 점이 찍히지. 그러면 1루 수선의 발 내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요 길이로 하면 1이지. 요 길이 얼마 나와? 요 길이 2 나오잖아. 1대1대 루트 3.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x축과 이루는 거, x축과 이루는 각으로 체크한다는 거야. 원래 동경은 요 각인데 요 각이 바로 그 각이 되는데 나는 그냥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x축과 이루는 거 요거에 대해서 그냥 조사하겠다는 거지. 봐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답을 볼게. 사인 세타 얼마? 이 각에 대한 사인은 어떻게 되지? 이놈분의 이놈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나오지. 코사인은 이놈분의 이놈이지. 2분의 루트 3. 그다음 탄젠트는 이놈분의 이놈이잖아. 루트 3분의 1.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부호만 입힌다고. 그러니까 삼각비로 값을 구하고 부호만 입혀. 올사탄코. 코사인만 양수. 얘 음수, 얘 음수 이렇게 한다고. 이게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하는 방식이야. 누가 정의 찍어서 이렇게 해서 좌표 찍어서 저걸 하냐고.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 건데 x축에다 수를 받아서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x축과 이루는 각으로 삼각형, 삼각비 우리 다 구하고 부호만 입히면 돼. 하던데. 요게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하는 방식이야. 알겠지? 그래도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정의를 모르고 있으면 또 말이 안 되니까. 정의도 알고 있대.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푸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삼각비로 우리가 친숙하게 구하고 거기다가 올사탄코만 입히면 된다. 할 수 있겠니? 연습 좀 해봐야 돼. 이거는 내 거가 되려면 처음 배웠으면 이거 연습 좀 해봐야 돼. 그럼 봐봐. 193번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193번.
빨리 그려볼게. 193번 뭐라고 되어 있냐?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일 때 이렇게 돼 있죠.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음의 방향이잖아. 음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갔다는 얘기지. 동경 어디 위치하고? 이렇게 위치하겠지. 나는 x축에 이루는 각만 체크하겠다는 거야. 요게 3분의 파이, 즉 60도라는 얘기잖아, 얘들아. 그럼 x축에 수선해봐 내릴 거지, 이렇게. 이런 직각상을 만들어야 되겠지. 항상 x축과 이루는 각만 체크할 거야. 그럼 변의 기립이 어떻게 돼? 요게 특수각이잖아. 1대. 요게 특수 3인데 얘가 2가 되지. 그럴 때 지금 세타 요게 바로 세타니까 요게 바로 세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 사인의 정의 이놈분의 1놈이지. 2분의 루트 코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는 이놈분의 1 2분의 1 탄젠트의 정의 탄젠트 세타는 이놈분의 0이니까 루트 3 적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호만 입히자. 울사탄코 코사인만 양수네 4, 4분면 얘만 양수 얘 음수 끝. 삼각비의 값을 가장 빨리 구하는 방법은 x축과 이루는 각을 체크한다. 수선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부호만 입히자. 끝. 이렇게. 그럼 답이 나오겠지? 답 한번 배울까? 그러면 답이 얼마 되냐면 문제가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플러스 되겠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세타 2분의 1이지. 그럼 분자분모 2를 곱합시다. 2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2 루트 4 1 곱하면 1이지.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4 이게 뭐가 되겠지. 그 다음에 저거 되게 필수에 10번 필수에 10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10번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하고 코사인 곱했을 떠는 양수 그리고 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부호 간다는 얘기지. 사인 코사인이 부호 같고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나왔어. 부호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얘를 만족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냐 이거야. 사인 코사인이 부호 다르고 부호 같고 탄젠트가 부호 다르고 몇 사분면이지? 1은 아니잖아. 2는 맞니? 2는 누구만 양수? 2는 사인만 양수야. 얘 양수, 얘 음수잖아. 다르잖아. 2 탈락이지. 1도 안 되고 2도 탈락이야. 3이지 3이 가능하잖아. 3은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야.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부호 같지? 맞고 코사인과 탄젠트 부호 다르지? 3, 4분면이라는 얘기네. 딱 여기네. 요거를 만족하는 게 몇 사분면? 3, 4분면이라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울사탄코. 그 다음에 11번 가볼까? 11번. 지금 문제가 2분의 파이에서 베타가 파이 몇 도니? 90도에서 180도 몇 사분면? 2, 4분면. 2사분면이구나. 2사분면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 절대값이 들어가면 우리 부호조사, 이 알맹이의 부호조사일 건데 이거 더하기. 그 다음 근호원의 제곱수야. 근호원의 제곱수는 동요가 절대값이지. 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절대값을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찬가지로 근호원의 제곱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에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근호원의 제곱수.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의 부호만 조사를 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2, 4분면이니까 누구 양수? 얘 양수, 음수, 음수자. 울사, 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냥 먹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 이게 답이 되지.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잖아. 이게 정답이 되겠지.
몇 시니? 아까 15분 지났어요. 그랬어? 이거 간단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할게. 상관 관계 내용 보자.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간단히 볼게. 탄젠트를 뭐라고 했냐면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거기 이런 공식이 나왔을 거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너무나 되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반지름 알로 잡았을 때 코사인의 정의는 뭐였냐면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 좌표였지. 그 다음에 사인의 정의는 뭐였어? 반지름분의 y 좌표였어. 3.5 r을 곱하면 x분의 y가 나오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탄젠트 정의였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뭐다? 코분의 싸. 코분의 싸. 왔다 갔다 해야지.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정의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면은 두 번째 우리가 암기해야 돼. 얘는 많이 나오고 있어. 사인. 얘는 앞으로도 만들고 자주 쓸 거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무슨 사인 얘들아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지? 사인 세타의 이 전체의 제곱 있지?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지? 얘는 각도만 제곱한 거잖아. 얘는 사인 값을 제곱한 거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얘를 괄호수 너무 귀찮잖아. 괄호수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게 약속한 거지.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 뭐냐? 사인 세타의 제곱인 거야. 그 유형을 얘도 증명이 간단하게 돼. 그냥 정의로 넣으면 되지. 얘가 바로 뭐냐면 반지름분의 얘는 y 잡히니까 이게 될 것이고 얘 그냥 넣으면 얘도 반지름분의 x 잡히니까 이게 되지. 유형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이 x, y지. 봐봐 생각해봐. P란 점이 여기에 x, y인데 얘는 지금 이 원 위의 점이잖아. 원 위의 점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이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 얘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돼.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P란 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얼마가 되지? 아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아래 제곱이니까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의 합은 제곱제곱의 합은 1이다. 그런데 제곱제곱의 합이 1이 되는 거는 언제다? 항상 1이 아니야. 요 각도가 반드시 같아야 돼. 요게 요 각도가 같아야 돼. 아무 때나 막 그냥 막 쓰면 안 돼. 요 각도가 같을 때만 제곱제곱의 합이 1이 나온다. 이 얘기야.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필수제 13번까지 할게. 14번은 필수제 12번하고 13번은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 아니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12번은 그냥 각자 숙제를 한번 해보고 통분해서 하면 되니까 13번은 그냥 내신 나올 것 같아요. 13번은 좀 된다. 13번 요거는 볼게. 13번 문제를 풀 때 얘를 정의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13번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에요. 그럴 때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구할 건데 세타의 제한번호가 있다는 거지. 2분의 3 사이에서 2파이 이러한 제한번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풀었냐면은 누굴 이용했지?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이용했지. 사제곱 코제곱이 하면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뭐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건 그냥 뭐 누가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실제 고딩들은 실전 풀이는 다 이렇게 하지. 삼각비 만드는 거야. 여기 세타잖아. 얘가 5고 3이라는 얘기지. 여기가 얼마? 4지. 직각삼각비 만든다는 거지. 그럼 사인은 뭐가 돼? 5분의 4. 탄젠트는 3분의 4.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부호만 입힌다고 했잖아. 삼각비에다가 부호 입히는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이 5분의 3이 되면 이렇게 직각삼각비 만들면 되겠고,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4지. 탄젠트는 3분의 4지. 그 다음에 부호만 조사할 건데 몇 사분면? 4사분면이지. 올사타 코. 코사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얘 음수 이렇게. 아, 예. 코사인만 양수니까 이게 탄젠트. 탄젠트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더 실전적인 풀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사인 뭐 여기다 넣어가지고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탄젠트를 코분에 싸니까 거기 다시 또 집어넣어서 그 과정을 누가 거치냐고.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바로바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오늘 숙제는 198페이지 8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고 다음에 이그 오늘 배운 데까지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월요일이지. 월요일에 삼각함수 그래프 할 거거든. 그래프부터는 완벽히 이제 기말고입니다. 여기를 잘해야 돼. 여기를 잘해야지 수능을 잘할 수 있어. 수능이 항상 나오는 거. 수원 주제 어떻게 이제 꺾여가는 거. 삼각함수 그래프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내리막길이지. 이제 수원도 이제 끝나가는 거죠.